위가장의 정문 위사인 곽방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주춤거리며 다가오는 거지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손에 들고 있는 서신을 보아 분명히 장원에 오는 자였다. 하지만 옷을 보니 거지도 상거지가 따로 없었다. 거지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허리부터 굽혔다. 저기, 무사님, 이곳이 위가장이 맞나요? 허리를 굽혔을 때 보니 머리가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저렇게 될까? 이건 분명히 적선을 바라고 온 거지였다. 예전 위가장이 성세를 떨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적선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 곽방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울 리 없었다. 어이, 지금은 나도 먹을 게 없어. 알았나? 적선을 받으려면 다른 곳으로 가보게. 나이도 젊은 놈이 이래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에이, 가까이 온 것을 보니 20대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다. 그것이 더욱 곽방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팔다리가 성한 젊은 놈이 일할 생각은 않고 동량을 받으려고 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저기요, 그게 아니고 이 서신을 총관에게 전해주라고 해서. 거지가 쭈뼛거리며 서신을 내밀었다. 응? 서신. 그제야 곽방원은 서신을 받아들었다. 겉봉에 써진 글을 보니 옥광산에서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지금 위가장의 유일한 수익원은 옥광산뿐이니 결코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었다. 거지 아니, 자네, 잠깐 기다리게. 곽방원이 서신을 들고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하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높은 담장 위로 정각의 처마들이 보였다. 오랜 옛적이기는 하지만 중원 7대 세가에 들었던 위가장이니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웅장했다. 할아버지 말처럼 인간 세상에는 멋진 것들이 정말 많아. 하인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인은 산속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낮에는 짐승을 잡는 법을 배웠고 밤에는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 굴은 이상한 곳이었다. 수많은 군사들의 조각상이 각종 무기를 들고 파수처럼 지키고 있고 문도 요란하게 컸다. 굴 속의 가장 안쪽에는 커다란 방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돌로 만든 거대한 침상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한빙호 간빙이유로 몸의 열을 식혀주고 육신의 세포가 젊어지게 한다고 했지만 하인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냥 그곳에서 늘 할아버지와 함께 자곤 했다. 자네가 하인인가? 생각에 잠겨있던 하인은 들려오는 음성에 놀라 머리를 들었다. 등에 커다란 돌을 맨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이 서 있었다. 예, 제가 하인입니다, 어르신. 하인이 허리를 굽혔다. 하인에게 조금 나이가 먹은 사람은 무조건 어르신이었다.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중년의 차가운 눈이 하인의 몸을 꿰뚫기라도 하듯 샅샅이 훑어보았다. 쾌독하더 한중건. 일반적으로 쾌검은 있지만 도가 빠른 무인은 드물다. 그러나 한중건은 도로 일가이제아를 이룬 사람이었다. 그의 도는 빛처럼 빨라 쾌도라는 명호가 붙었고 최정상을 달리는 인류 고수였다. 위소옥의 아버지 대에서부터 위가장의 충신이 바로 쾌도 한중건이었다. 그가 보기에 저 하인이라는 청년은 무인이 아니었다. 일단 내공이 없었다. 해서 외공을 익혔는가 봤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힘이 장사라. 그런데 이젠 위사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한중건은 하인의 눈치를 살폈다. 위가장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실망하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저 분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일 뿐이었다. 자네, 힘은 세단이 어떤가? 지금 위가장에 남아있는 직업은 마구간지기뿐인데 그거라도 하겠나? 하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자신에겐 먹을 것과 잠자리만 있으면 충분했다. 돈. 할아버지에게 돈이 인간 세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듣긴 했지만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예, 어르신. 전 그냥 먹을 것과 잠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거짓이 아니다. 흐릿한 하인의 눈을 보던 한중건은 머리를 흔들었다. 옥광산의 조장은 한중건의 고향 선배였다. 그의 부탁을 무시할 수가 없어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다. 흐릿한 눈, 그리고 어수룩한 몸가짐. 뭔가 부족한 자 같았다. 머리를 맞았나? 그럴 수도 있었다.
서신에 보면 어릴 때부터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다니 가능성이 있었다. 무공이 없는 자가 짐승을 잡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구간직이라면 오히려 저런 자들이 맞춤일 수도 있었다. 아닐세. 일을 시키면 당연히 급료도 주어야지. 한 달에 동전 100문, 그리고 옷은 1년에 2벌이 지급될 테니 그리 알게. 하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직업이 생긴 것이다. 그의 허리가 직각으로 굽혀졌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난 어르신이 아니야. 총관이라 부르게. 예, 총관 어르신. 이번에는 총관 뒤에 어르신이 붙었다. 한중건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런, 참, 할 수 없군. 따라오게. 분명 머리가 잘못됐어. 선천적인가? 선천적이라면 머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정신적인 불구다. 그래도 마구간지기는 상관이 없었다. 하루 종일 말똥을 쳐내고 집과 두엄 속에 묻혀 사는 것이 마구간지기의 운명. 외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차라리 잘됐어. 한중건이 어떻게 생각하든 뒤따라가는 하인은 그저 좋아서 해벌쭉거리고 있었다. 하인아, 세상에 나가면 일단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돈은 그 다음에 벌면 된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공기와 같이.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악착같이 벌어야 한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이젠 정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하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돈은 천천히 세상을 안 다음에 벌어도 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범 잡는 기술만 있으면 어딜 가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하인은 할아버지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